손톱을 한번 보세요. 지금 바로요. 손톱에 새로 줄이 생기거나 색깔이 조금 어둡거나 예전보다 잘 부러지시나요?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영양 불균형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직결돼 있어요. 지금 암 투병 중이신 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계신 분, 암이 두렵고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시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식탁 위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암 환자 곁에서 치료를 함께 해온 종양내과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암 치료의 결정적 차이는 병원이 아닙니다.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 5가지. 둘째, 각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셋째,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까지. 이 영상 하나로 식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원리입니다. 암세포에는 반드시 필요한 3가지가 있어요. 포도당, 성장 호르몬, 그리고 염증 환경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암세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반대로 이 3가지를 동시에 차단해주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암세포가 스스로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이즈모 자조 모임이라는 암 환자 모임이 있어요. 10년간 추적 결과 생존율이 무려 95%였습니다. 95%입니다.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의 평균 5년 생존율이 보통 50에서 60%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은 95%입니다. 비결을 추적해보니 후천적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면역세포를 직접 활성화시키는 공통된 식단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버섯입니다. 여러분은 버섯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이신가요? 아니면 가끔 드시나요? 만약 가끔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면역 군대가 훈련 없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구팀이 대장암 환자들을 5년간 추적했어요. 버섯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 간전이 발생률이 40%나 낮았습니다. 2019년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는 유방암 환자 24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버섯을 주 3호회 이상 드신 그룹의 생존율이 대조군보다 32% 높았어요. 10명 중 3명이 더 살아남은 겁니다.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의 NK세포, 자연 살해세포를 2배에서 3배까지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직접 공격하는 면역세포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특수부대가 3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베타글루칸이 가장 많은 버섯은 꽃송이버섯과 차가버섯이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다행히 마트에서 쉽게 구하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에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돈 한 푼 더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버섯국을 끓여 드세요. 표고버섯 3개, 느타리버섯 1줌을 냄비에 넣고 물 600ml로 10분 끓이세요. 들깨가루 1큰술 넣고 5분 더 끓이면 고소한 들깨버섯국이 완성됩니다. 팽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을 함께 볶아서 현미밥 위에 올려 드셔도 됩니다. 다양한 버섯을 함께 드시면 각각 다른 베타글루칸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생버섯 기준 100g입니다. 표고버섯 4개 정도 되는 양이에요. 잠깐, 또 지금까지 버섯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해조류 안에 종양 크기를 60%나 줄인 성분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 음식, 버섯을 말씀드렸습니다. NK세포를 3배 강하게 만드는 베타글루칸, 기억하시죠?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내일 장 보실 때 버섯부터 담으세요. 다음은 세계 장수 지역의 비밀입니다. 2번째는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지역들을 연구한 블루존 프로젝트가 있어요.
100세 이상 장수인이 가장 많은 5곳,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일본 오키나와, 놀랍게도 모두 바닷가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이 해조류를 매일 드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역국 드신 게 언제예요? 이번 주에 드셨나요? 아니면 한참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만약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지금 몸속에서 퓨코이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테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해조류에 퓨코이단을 투여한 암 실험군에서 종양 크기가 60% 감소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정상세포는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알긴산은 체내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줍니다. 항암 치료로 약해진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연구진이 김 추출물로 실험했더니 위암 세포 증식이 70% 억제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을 때 무심코 곁들이는 김 한 장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린 미역 50g에 두부를 작게 썰어 넣고 끓이세요. 단백질까지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어요. 다시마는 10cm 정도를 물 1리터에 30분 우려내서 육수로 활용하세요. 이 육수로 찌개를 끓이면 자연스럽게 퓨코이단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생 해조류 기준 50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항암제를 써도 치료 효과가 3배나 차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음 음식이 그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두 번째 음식 해조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종양 크기를 60% 줄이는 퓨코이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먹어온 미역국에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혜예요. 다음은 암 치료 효과를 3배 차이 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70%는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분들의 장내 세균 다양성을 조사해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정상인은 평균 800종의 장내 세균을 갖고 있는데 암 환자는 평균 500종밖에 없었어요. 이상적인 4000종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입니다.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가스가 자주 차거나 변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쾌변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장안의 면역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같은 항암제를 쓰는데 장내 세균 다양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눠서 치료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다양성이 높은 그룹의 치료 반응률이 78%였는데 낮은 그룹은 25%에 그쳤어요. 같은 약을 써도 장 환경에 따라 치료 효과가 3배나 차이 나는 겁니다. 장내 세균 다양성을 가장 빠르게 높이는 방법이 발효 음식입니다. 특히 청국장이 가장 강력해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청국장 추출물로 실험했더니 위암세포가 77%, 대장암세포가 76% 억제됐습니다. 같은 실험을 일본 나토로 했을 때는 11%, 15%에 그쳤어요. 청국장은 20에서 30종의 다양한 균으로 발효하지만 나토는 바실러스균 한 종류로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청국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토보다 훨씬 강력했던 거예요. 우리 세대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에 이미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청국장 찌개를 끓일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청국장에 반을 넣고 팔팔 끓이세요. 그 다음 불을 끄고 40도 정도로 식었을 때 나머지 반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에 약한 효소와 열에 강한 항암 성분을 모두 살릴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청국장 큰 술 기준으로 한 뚝배기입니다. 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지금까지 세 번째 음식, 청국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치료 효과를 3배 차이 나게 만드는 장내 환경, 청국장으로 지키실 수 있어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자연스럽게 먹었던 그 음식을 지금 다시 상위에 올려놓으세요. 다음 음식,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기름인데 암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는 들기름과 아마씨유입니다. 기름 먹으면 살찐다고 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 기름을 조금씩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기름을 피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름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오히려 암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막이 있어요. 그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과 산소가 와도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니까 세포막이 딱딱할수록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핵심이 바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2021년 터키 앙카라 대학에서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생선 기름의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전립선암 위험이 2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마씨유의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은 전립선암 위험이 23% 감소했어요. 2020년 중국 항저우 의대에서 대장암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들기름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5년 생존율이 대조군보다 28% 높았습니다. 들기름과 아마씨유는 열에 약합니다. 가열하면 구조가 변해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냉압착 제품을 구입하시고 요리가 다 끝난 후 마지막에 뿌려 드세요. 현미밥에 들기름 한 큰술과 간장을 살짝 넣고 비벼 드세요. 샐러드에 들기름 한 큰술, 식초 한 큰술, 다진 마늘 조금, 소금 약간을 섞어서 드레싱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합해서 큰술 2개입니다. 아침에 현미밥을 드실 때 들기름 한 큰술을 마지막에 두르면 됩니다. 이미 하시는 아침 식사에 그냥 추가하시면 되니까 따로 시간이 전혀 들지 않아요. 여기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절반은 이기는 겁니다. 5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20년간 12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하루 200g 미만 드시는 분들과 800g 이상 드시는 분들을 비교했더니 모든 종류의 암 사망률이 47%나 차이가 났습니다. 47%입니다. 어떤 항암제도 이 숫자를 낸 적이 없어요. 오늘 드신 식사에서 녹색 채소가 몇 가지나 들어있었나요? 2가지 이하였나요? 아니면 3가지 이상이었나요? 2가지 이하에 그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암세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이 성분으로 방광감 세포에 실험했더니 72시간 만에 암세포의 85%가 스스로 죽었습니다. 정상세포는 전혀 손상되지 않으면서요. 설포라판이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을 공격해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대장암 환자 1200명을 분석했더니 시금치의 엽산 섭취량이 높은 그룹의 재발률이 39% 낮았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암연구센터에서는 당근을 주 5회 이상 드신 그룹의 5년 생존율이 34% 더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루 800g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죠? 저는 400g부터 시작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녹즙을 드신다면 처음 한 달은 녹즙 100ml에 물 100ml를 섞어 농도를 낮춰서 드세요. 몸이 괜찮다 싶으면 한 달마다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몸이 차신 분들은 녹즙 대신 채소 스프를 드세요. 양배추, 당근, 양파, 브로콜리를 썰어서 물과 함께 30분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케일이나 시금치 50g, 브로콜리 30g, 당근 반개, 사과 4분의 1개를 함께 갈아주세요. 여기에 레몬즙 한 큰술을 넣으면 비타민C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녹즙 드신 후에는 반드시 20분에서 30분 가볍게 걸으세요. 채소에도 천연 당분이 있거든요. 걷기를 병행하시면 이 당분을 근육이 소모해서 암세포가 가져갈 연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루 400g, 착즙기에 담기. 전 검은 비닐봉지에 큰 손으로 2번 담으면 됩니다. 매일 드시는 한 잔의 녹즙이 식탁 위의 채소 반찬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암세포와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 먹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어도 됩니다. 단, 과당이 낮은 과일만 드셔야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사과 한 개의 과당 지수가 12.3입니다. 현미밥으로 바꾸고 사과를 추가로 드시면 혈당 관리가 무너져요. 수박, 배, 망고는 과당이 특히 높아요. 망고는 과당 지수가 30이나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5 새할머니가 계셨어요. 유방암 수술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사과 2개와 바나나 하나로 주스를 만들어 드셨는데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작은 종양이 새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의 과당이 암세포의 먹이가 됐던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 모르고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드셔도 되는 과일은 딸기, 천도복숭아, 오렌지입니다. 딸기는 하루 1컵, 천도복숭아와 오렌지는 하루 2개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꼭 알려드리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붉은 고기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됩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입맛을 잃으면 치료 자체가 어려워져요. 인천에 사시는 72 새 할아버지가 계세요. 위암 진단 후 식단을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시다가 6개월 만에 체중이 15kg나 빠지셨어요. 근육량도 급격히 줄어서 항암 치료를 중단할 뻔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살코기라도 드셔야 합니다. 조건은 목초를 먹인 호주산 소고기, 힌트 마블링 없는 부위로요. 3개월 후 할아버지의 몸무게가 안정되고 입맛도 돌아오셨어요. 그제서야 본격적인 항암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일반 사료로 키운 소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목초를 먹인 소는 오메가3이 더 많고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등심이나 안심 같은 마블링 없는 부위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거트 먹어도 되나요? 가공된 우유에 들어있는 인공 성장인자가 문제가 됩니다. 목초 우유로 만든 게 아닌 이상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콩 발효 요거트를 권장드려요. 우유 요거트와 달리 성장인자가 없으면서도 유산균은 풍부합니다. 무가당 두유에 종균을 넣어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어머니가 계세요. 평생 매일 아침 요거트 1컵씩 드시던 분이었어요. 갑자기 끊으니 변비가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지셨어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목초 우유로 만든 그릭 요거트를 이틀에 1번 반 컵씩 드시기로 했거든요. 3개월 후 점차 콩 발효 요거트로 바꿔가시면서 완전히 대체하셨어요.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음식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단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3단계로 접근하세요. 1단계, 포기하기 어려운 음식 3가지는 일단 그대로 두세요. 2단계, 바꿔도 별로 아쉽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라면 대신 미역국으로요. 3단계, 작은 성공이 쌓이면 그때 조금 더 큰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74 새 할아버지가 계세요. 하루 커피 2잔, 단팥빵 하나, 삼겹살주 2회는 절대 못 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그대로 드시고 물만 하루 2잔 더 드셔보세요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커피에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었어요. 2달 후 단팥빵을 고구마로 바꾸셨어요. 2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하루 커피 1잔, 삼겹살 월 1회로 줄이셨습니다.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족분들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시면 환자분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엄마,
오늘 현미밥 드셨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식단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할 때 치료도 더 잘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5 새어머니가 계세요. 처음에 가족들이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서 오히려 우울증이 생기셨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는 허용해 드리되 나머지는 함께 건강하게 바꿔가자고 했어요. 가족이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떡볶이를 드시고 나머지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78세이신데 지금도 현역으로 환자를 보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해온 비결이 뭐냐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2가지만 하라고요. 매일 발효 음식을 드시고 매일 녹색 채소를 드시라고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비용은요. 밥 먹을 때 청국장 찌개 하나, 나래차 채소 반찬 2가지. 그게 전부랍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할게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음식 5가지입니다. 첫째, 버섯 하루 100g. 둘째, 해조류 하루 50g. 셋째, 청국장 하루 한 뚝배기. 넷째,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하루 큰술 2개. 다섯째, 녹색 채소 하루 400g. 5가지가 한꺼번에 부담되시면 먼저 버섯과 녹색 채소 2가지만이라도 시작하세요. 이 2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작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암세포에는 포도당과 성장 호르몬과 염증 환경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은 이 3가지를 동시에 차단합니다. 일본 이즈모 자조 모임의 95% 생존율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암과의 싸움은 마라톤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것처럼 이 싸움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냅니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오늘 아셨으니 좋아요로 표시해 주시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가족, 친구분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실 건지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